낡은 간판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 안쪽에 가로두 미터 세로 2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벽에는 수백 개의 열쇠본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녹슨 열쇠 절삭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올해 72살이 된 박씨라는 노인입니다. 그는 22살 때부터 이 자리에서 열쇠를 깎기 시작해 5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이던 손님이 한 명으로 줄고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대식 전자잠금장치를 발명합니다. 그 이름은 게이트맨이었습니다. 열쇠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이 혁신적인 장치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자장치에 집의 안전을 맡긴다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빠르게 들어서기 시작했고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전자잠금 장치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양 광고에는 어김없이 최신형 전자잠금 장치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새 집에 입주하는 순간부터 열쇠가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자잠금 장치 보급 대수는 약 650만 대에서 700만 대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용 보급률은 이미 48%를 넘어서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보급률이 고작 2%에 머무르던 시절에 대한민국은 혼자서 절반 가까이를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그 수치는 80%를 돌파했습니다. 10집 중 8집이 전자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통 열쇠로 문을 여는 집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열쇠 장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참합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서울 시내 골목마다 열쇠 가게가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구두방 옆에 열쇠 가게가 있고 그 옆에 시계 수리점이 있던 그 시절의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동네 열쇠집에 가서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3,000원이면 5분 안에 번쩍이는 새 열쇠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시내를 걸어보십시오. 열쇠 가게를 찾는 것은 마치 멸종위기 동물을 야생에서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은 열쇠 가게 자리에는 휴대전화 수리점이나 무인 빨래방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로의 박씨 노인에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열쇠를 30개에서 50개씩 깎았다고요. 아침에 문을 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고 점심도 걸은 채 열쇠를 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열쇠를 한 개도 깎지 못하는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수입의 대부분은 이제 전자잠금 장치의 건전지를 교체해주거나 고장난 전자잠금 장치를 수리하는 일에서 나옵니다. 평생을 갈고 닦은 열쇠 절삭 기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열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4년 폐업한 개인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가운데 열쇠 수리업은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때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던 열쇠 장인이라는 직업이 이제 사라질 직업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인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길이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쇠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물쇠 유물은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여부소산 성터에서 출토된 철제 자물쇠는 1500년이 넘는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자물쇠는 단순한 잠금 장치를 넘어 예술작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붕어 모양 거북이 모양의 자물쇠에는 다산과 장수를 기원하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7단계를 거쳐야만 열리는 7단 자물쇠를 만드는 장인의 기술은 오늘날의 어떤 전자장치보다도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1500년의 역사가 불과 2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전통은 속절없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잠금 장치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상용화시킨 나라입니다. 전 세계 전자잠금 장치 보급률이 고작 2%에서 3%에 머무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혼자서 80%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누군가는 도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직도 전통 열쇠가 주류입니다. 그곳의 열쇠장인들은 여전히 바쁘게 열쇠를 깎고 있고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존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너무 빠른 기술 전환이 전통장인들에게 적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박씨 노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손자가 집에 놀러 올 때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고요. 그 아이는 열쇠라는 물건을 만져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려서 허둥대던 그 경험도 없을 것이고 새 열쇠를 만들러 동네 열쇠집에 뛰어가던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잠금장치는 분명 편리하고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지문인식, 얼굴인식,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최신 잠금장치는 전통 열쇠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가려진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가지 기술에 인생을 바친 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나이가 너무 많고 그들이 쏟아온 세월이 너무 깁니다. 이것은 열쇠 장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두 수선공도, 시계 수리공도, 인쇄소 기술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손끝의 기술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종로의 그 작은 가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씨 노인은 올해도 가게 문을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이곳이 자신의 자리이고 이 일이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